너무 똑똑해서 세상 살기 피곤하고 시대를 잘못 태어나가지고 하루하루가 그냥 가시방석에서 한빙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듯한 몸서리 쳐지고 몸에 으슬으슬한 오한이 돋는 것 같은 소름을 끼침을 겪고 있는 단독자입니다. 제가 맨날 이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인트로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는 말이 값어치가 많이 떨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족들도 하물며 월화수목금토일 맨날 얼굴 보면 짜증납니다. 그죠? 어쩌다 한 번씩 봐야 돼요.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여도 항상 같이 있으면은 엿같기 마련이거든요. 인간이란 생명체가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동물이고 뭐 남이 없으면 살 수 없다. 타인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 얘기하지만 타인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게 또 인간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몇 년 전부터 맨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다 보니까 안녕하지 않은데도 안녕하세요 하나도 안 반갑고 짜증나는데도 안녕하세요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멘트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틀에 박히고 메커니즘이란다. 일종의 어떤 매크로 같은 자동 매크로 같은 그런 인사는 이제 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가족도 매일같이 월화수목금토일 쉬지 않고 보면은 불편한데 남 같은 경우에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컴퓨터 학원을 이제 월화수목금 다 나가는데 너무 싫습니다. 진짜 내가 그래서 우울증이 걸렸나봐. 보기 싫은 사람을 월화수목금토일 본다라는 것 자체가 우울증의 원인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이 힘들고 사회생활이 피곤한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일주일에 2번만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반가워요. 일주일에 2번 보면. 안 그럴 것 같죠? 일주일에 2번 보면 여러분들 상사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후임 보면 반가울걸요? 근데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맨날 본다고 생각해봐. 몇 시간씩 그것도 씨부랄 얼마나 역겹냐고. 그래서 그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이라던가 정신적인 우울증 이런 것들은 다 거기서 유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이제 구독자분께서 후원을 해주시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 덕분에 제가 또 후원비로 사는 게 2가지가 있죠. 제 먹을 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하고 책을 사는데 주로 돈을 쓰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책 몇 권을 사서 요즘 또 제가 이제 역사나 이런 인간의 생각 그리고 그것에서 뻗어져 나가는 사회 이런 흐름들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이 생기는 추세라서 제가 요즘에 역사 특히나 관심이 많아서 다른 나라의 역사에 그거 관련된 책을 조금 소개하고 어떤 걸 읽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저한테 요청하신 게 있어요. 후원을 드리는데 제가 독서하는 습관 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단독자님. 그래서 독서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게 독서를 자극할 수 있는 영상, 정말 자극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영상을 찍어주세요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감히 어떻게 그 기대와 그 요청을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그러한 내용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원해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분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독서를 습관화해서 책을 읽지 않으면 뭔가 몸에 병이 나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어떤 사채업자라던가 빚쟁이한테 쫓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성심성의껏 이 영상을 통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서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말을 잘하게 된다, 똑똑하게 된다, 세상 많은 것들을 상상하면서 생각이 깊어진다, 이런 것들 다 맞는 말인데 너무 진부해. 단독자 스타일로 얘기하자면 독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단독자님? 내가 책을 안 읽고 싶으면 안 읽는 거지. 재미가 없으니까 책을 안 읽는데 왜 남한테 피해 주는 겁니까? 그래서 피해 주는 겁니다. 재미가 없어서 책을 안 읽으니까 수준이 떨어지죠. 수준이 떨어지니까 수준 떨어지는 너를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 너를 어쩔 수 없이 주변에서 경험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부모하고 뭐 형제는 그렇다 쳐. 자매, 형제, 부모는 그렇다 치자. 응? 너와 혈육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차마 못 볼래야 못 볼 꼴 다 보면서 살아야 하는 어떤 숙명에 사로잡혀 있다고 치자고. 근데 남은 무슨 죄냐고요. 여러분들이 독서를 안 함에 따라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거슬리게 말한다든지 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말을 하면서 적절하지 못한 표현 방식으로 분위기를 조진다든지 그 정도면 차라리 다행이지.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아가지고 상태를 무진장 악화시킨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왜 발생하는가? 독서를 안 해서 발생하는 거다.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남이 살짝 사소하게 배려해주면서 야 이거는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얘기가 밖으로 새나가면 내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너한테만 호의를 베풀어 준 걸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자 한 거를 또 배움이 모자르고 지식이 모자르고 독서를 안 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야 아무개 씨가 나한테 이거 해줬는데 너한텐 그거 안 해줬나 보더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서운하고 질투심 생기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이런 얘기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 눈치코치가 존나게 없는 게 왜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독서를 안 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독서를 안 하는 거는 네 혼자 멍청해지고 무지해지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가 똑똑해지고 아는 게 많아지고 사실상 그거는 다른 사람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삶에 피해를 준단 말이야. 네가 책을 안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모든 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 실체 자연, 요즘 스피노자 공부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실체 자연 신은 결국 하나예요.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거야.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도 그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포와 같은 우리들의 몸에 이상이 생기면 세포와 이상이 생기면은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독서를 안 한 너가 아주 미시적이고 아주 지엽적인 존재일지도 모르겠지만 네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짜증나게 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무식함이, 너의 무지가 모든 것에 어떤 방해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를 빨리 느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고 독서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다 싶으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독서를 하지 않아가지고 내 지적 수준이 땅에 처박혀 있기 때문에 두더지와 인사를 할 수준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정말 두더지처럼 눈이 안 보이는 새끼가 돼버렸기 때문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분간을 못하고 그냥 막 살아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구나. 나는 두더지가 아니라 인간이구나 라는 거를 지극히 깊이 반성하면서 독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독서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독서를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독서를 한다고 해서 뭐 유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독서를 한다고 해서 생활 수준이 급격하게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요. 친구가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인기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뭐 훌륭한 배우자를 얻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즐기고 감각적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먹을 게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서를 안 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민폐를 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단독자가 시대를 잘못 태어나가지고 개 버러지같이 지금 노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개 버러지 같은 노동도 잠시일 뿐이며 나이 들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감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마음에 정말로 보답하고 싶어서 그게 현실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러한 어떤 마음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울컥하고 마음이 뭉클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타고난 인간의 운의 총량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운의 총량이 꽃봉오리에서 그냥 끝나버릴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뒤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독서를 한다라는 것은 그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몸부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단독자처럼 세상에 걸맞지 않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와 비슷한 사람들, 저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한테는 독서가 더 필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버러지같이 돈 벌어먹고 사는 인생에서 느끼는 게 큽니다. 뭘 느끼냐? 이렇게 자꾸 방문해가지고 이게 뭐 물건을 사고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뭐 그런 사람들도 천차만별이겠지만 이게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인간일수록 그러한 어떤 뭐랄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게 그래요. 분포적으로 봐도 비율적으로 확률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지적 수준이 뛰어나다? 그것만으로 어떤 선이다? 절대적인 긍정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독서를 하고 깊이 있게 사고하는 사람이
매장에 와가지고 물건 사러 와가지고 족같은 짓을 할 확률은 적거든요. 그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민폐를 끼치는 사람 중에서 상당한 다독가가 있다? 그것도 뭔가 말이 안 맞아.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잘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독서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교정해주는 역할이 있고, 그러한 교정해주는 역할이 결국 더불어가는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독서를 안 한다라는 것은 그냥 재미없어서, 알고 싶은 게 없어서 안 한다는 차원에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야. 무조건 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네 새끼 혼자만 생각해가지고 독서를 안 하면 안 돼요. 너를 만나고 경험하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씨발 역 같다니까. 네가 책을 안 읽으면은 그 너의 그 무지함과 그 멍청함과 그 어리석음이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모가지 따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재밌어서 읽는 게 아니라고 지금 입에 거품 물면서 막 간질 환자처럼 얘기하고 있잖아. 도스토옙스키가 지금 작품 쓰기 전에 간질했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타고난 총운이 얼마나 되든 세상에 맞는 사람이건 맞지 않은 사람이건 어쨌든 어떤 부류에 속하건 간에 책을 읽어라. 단독자가 너네처럼 책 안 읽는 새끼들 때문에 얼마나 세상 사는 게 힘든지 모른다.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입을 안 열어요. 너무 심심해가지고 가끔씩 혼자 개드립 치면서 말할 때는 있지만 그것도 나의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무슨 뭐 진실한 소통을 꿈꾸면서 무슨 제가 개드립 치고 있는 줄 압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할 말이 없어서 씨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수준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는 좀 독서를 해라. 독서를 해서 문맥도 가다듬고 문장도 가다듬고 어휘력도 가다듬어서 적재적소에 맞는 말을 하고 적재적소에 맞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인간적 매력도 느끼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좀 좋은 이미지와 좋은 영향력을 주란 말이야. 답답해 뒤질 것 같아. 그리고 피해를 주지 말라고. 책을 읽는 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는 거란 말이야. 책을 읽어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준다고. 네 행동, 네 말, 네 정신 상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독서 자극 영상, 정말 자극적인 영상을 또 우리 구독자분이 요청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 멍청한 새끼들이랑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니까 밖에 나가자마자 보여. 나가자마자 그냥 저기 밑에 내리막길 내려가가지고 버스 정류장 가면은 바로 보여. 아 돌겠다 시발 미치겠다. 이런 생각 든다고. 근데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 점점 많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고대 그리스, 이탈리아, 르네상스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탈리아 르네상스뿐만 아니라 북유럽 르네상스까지 얘기하는 게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일단 독서를 많이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풍요로워지고, 풍요로워지면은 그게 인격의 확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C8, 조팔, 자지보지 얘기한다고 천박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용어를 쓴다고 천박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으로 무엇 하는가가 천박하냐 천박하지 않냐라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걸어다닐 수 있기 때문에 걸어다니면서 쓰레기 같은 짓을 하면은 걸어다니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차라리 닉 부이치치라던가 오토자케 히로타다 맞나? 오토자케 맞나?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그 오체 불만족 저자 아저씨처럼 차라리 그냥 팔다리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걸어다니면서 그런 쓰레기 같은 짓 할 바에는.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영감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바에는 말을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말을 안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해? 어차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세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제가 말을 하는데 왜? 제가 말한다고 해가지고 말을 들어 처먹을 새끼였으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근데 제가 나가가지고 진짜 그런 드라마 왜 보냐? 그렇게 의미 없이 시간 왜 태우냐? 그렇게 감각적 쾌락에 왜 몰두하냐? 다 부정적인 영향 미치는 거잖아요. 우리 개돼지 MZ세대한테. 그러니까 걔네가 그거를 와 단독자님 감사합니다. 씨발 내가 왜 이러고 살았지? 고맙습니다. 단독자님 그렇게 욕해 주셔가지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한테. 저는 이제 새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러면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겠죠. 근데 제가 나가가지고 그런 얘기 한들 씨발 네 집 자식인지 모르겠지만 그 새끼가 고지고대로 좋게 받아들이겠어요?
미친놈 뭐 좀 안다고 깝치네 꺼드럭거리네 뭐 족도 모르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너는 뭐 그렇게 살다가 뭐 민폐나 존나 끼치면서 그렇게 살 거니까. 그러니까 독서를 해야 돼요. 독서를 하면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 아, 내가 정말 아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는 더 많은 책을 읽어야겠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아는 게 없이 살 수가 있을까? 이거는 나한테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한테 너무나 큰 악영향을 주는 거다. 책 읽어야지. 책을 읽어서 가난할지언정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가난할지언정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몇 분 얘기했어? 15분? 와. 이렇게 이런 걸로 가지고 15분 얘기하는 것도 재능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악마의 재능이 맞아요.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 시대를 잘못 태어난 사람이 맞아. 자, 어쨌든 너무 얘기를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떤 책을 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가 인간의 총 운이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 그러한 생각과 그리고 그 속에서 본질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반면교사뿐만 아니라 인식적 확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를 상당히 좋아해서 요즘 역사를 관련된 것들을 많이 보는데 이건 역사 관련된 건 아니지만 요즘 그 대망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대망을 읽고 있어서 요즘 미야모토 무사시가 썼다고 남겨진 오륜서를 하나 구매해서 보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생존 전략서에 지침해가지고 개인의 승리와 생존 전략에 포커스를 맞췄대요. 손자병법이 이제 집단적인 승리와 전략에 영향을 주고 이제 그것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서는 이제 개인의 생존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험난한 시대, 우리 생고쿠 시대라던가 급변하는 막부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 미야모토 무사시 선생님께서 지은 저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얘기 나옵니다. 뭐 한 박자 치기와 두 박자 치기, 그리고 뭐 허실의 결합, 칼을 쥐는 법 이러면서 뭐 그 당시에 사용했던 무기들, 그리고 뭐 쌍검술을 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뭐 암살법, 변장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와, 단독자님 완전 판타지 소설이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일본의 그 시대에서 과거에 이러한 것들을 지침으로 삼아가지고 암살하고 죽이고 하면서 사회의 쓰레기들이라던가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세력을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거죠. 여기 나오네. 생고쿠 시대의 병참을 어떻게 공급했는가. 이런 것들 다 역사적 사실이죠, 사실상. 병참 없이 싸울 수 있는 부대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휴머노이드도 아니고 안 먹고 싸울 순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 빠른 보법은 안정감이 없다. 뭐 이런 것들 알려주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역사 좋아하고 재밌으니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도에 관련돼서도 얘기하고 있고. 사실상 오늘날 일본도로 모가지 베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죠? 그래서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서, 최고의 검객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을 이렇게 번역해서 나온 책이에요. 일빗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절판됐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이제 중고로 구매한 거고요. 그리고 사기, 제가 18사략 읽으면서 이제 사기의 일부분이 18사략에 들어있으니까 좀 재밌게 읽었는데, 사기가 이제 사마천이 자신의 이제 남성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주면서 썼던 불멸의 역사서죠. 그래서 사기에 대한 내용인데 시공사에서 만화로서 우리 직장인들, 우리 일상생활하는 현대인들 책을 진짜 더럽게 족같이 안 읽으니까 만화로 내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재밌고 간단하게 나온 책인데 12권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격도 뭐 저렴한 편이고, 근데 이 만화체가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그런 만화체입니다. 너무 그림이 정감 있는 만화체야. 그래서 요코하마 미치테루라는 만화가가 썼나? 작가가 썼나? 아무튼 근데 이분이 이제 1934년에 태어나셨다고 해요. 그래서 만화에서 이제 어른 만화에 이르기까지 이제 많은 이제 이러한 만화를 그리신 분이라고 하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솔직히 1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다 읽을 수도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은 400페이지인가? 420페이지 가까이 되네요.
그러니까 뭐 12 곱하면 얼마입니까? 4800페이지 가까이 되겠네요. 맞나? 계산이? 아무튼 간에, 이런 사기를 읽으면서 옛날에 얘기했던 내용들 좀 읽고, 그리고 여기에 뭐 그런 거 나오나? 맹상군 관련된 얘기, 계명구도 얘기 이런 거 나오나? 아무튼 뭐, 그런 거 그거 나오나? 뭐 주지웅님 얘기라던가 아니면 뭐 초안지 관련된 얘기 있잖아요. 범중이라던가 우리 또 불행한 사람이었죠. 범중. 한우 밑에서 아주 그냥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소하, 한신 이러한 초안지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기 추천드립니다. 오륜서 사기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책은 바로 미술관에 간 시리즈 미술관에 간 수학자라는 책인데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마사초 르네상스를 열었다고 볼 수 있는 뭐 조토와 이제 마사초 어떤 그런 느낌인데 물론 뭐 시모네 마르티니와 같은 시에나 관련된 그쪽 출신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원근법의 대가였던 마사초 대가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시초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아무튼 마사초의 그 성삼위일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투시 원근법이 적용되는가 그리고 1대 1.168 황금 비율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림에 적용됐는지를 그림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미술관에 간 시리즈가 수학자, 해부학자, 화학자 있는데 각각의 학자들의 관점에서 미술을 보는 거라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진짜 이 시리즈는 교양 필독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지만 난 미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이건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엄마가 강제로 손잡고 미술관 끌고 갔을 때 혼자 보러 가면 되지 왜 나를 굳이 끌고 가냐고 엄마한테 투정 부리고 길바닥에 벌렁 드러누워가지고 아따맘마의 그 계집애 꼬마애처럼 발버둥 쳤거든요. 거북이 같은 껍질 뒤로 누운 다음에 발버둥 치는 것처럼.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의 그러한 미숙한 행동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씩 엄마한테 사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엄마한테 그때 저를 이제 그렇게 미술관에 강제로 데려가 주셔가지고 단독자라는 인간이 요즘에 이 MZ세대 멍청하고 대가리 띨띨한 새끼들과는 전혀 다른 아주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을 했다. 비록 가난할지언정 엄마. 그러니까 아들이 뭐 꽃봉오리 상태로 낙화할지언정 그래도 전혀 후회 없이 살다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개하고 개화하면 좋겠죠. 블로썸이 가장 이상적인 거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독자분들께서도 제가 꽃 피우는 거를 바라고 계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바라지만 사람이 운이라는 게 꽃봉오리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대를 잘못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끝날 수 있는 거니까 참 안타깝지만 그 전까지 이 많은 훌륭한 책들을 여러분들의 도움과 후원과 저 개인의 노력으로 읽어 나가면서 일침을 하는 사람으로서 남다른 사람으로서 독서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민폐와 범죄라고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도 더운 날씨지만 지치시지 마시고요. 저 많이 지쳐가지고 월화수목금 생판 모르는 사람들 얼굴 보면서 지내가지고 극한의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회사 그냥 하루 이틀 나가지 마세요. 족같으면 우울증 걸려서 뒤질 것 같다고 얘기하세요. 회사에 내가 죽겠다는데 씨발 돈 벌다가 죽으면은 내가 손해지 네가 손해냐 개자식들아 라고 한마디 해보세요. 좋을 겁니다. 저도 나중에 한번 그런 얘기 하려고요.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얘기해서 회사에 뭐 수입이 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내가 살아있어야지 씨부랄 거 뭐 월화수목금을 나가든 월요일을 안 나가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우울증 걸리고 뒤지실 것 같으면은 일하다가 뒤질 바에는 차라리 쉬다가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정신관리 잘 하세요. 진짜 정신관리 똑바로 해야 되니까 독서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독서를 안 하면 정신관리가 안 됩니다. 독서를 안 하니까 정신관리가 안 되니까 자꾸 술, 알코올 중독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야. 저기 내가 일하고 있는 저기 집 앞에 편의점에 저기 매일같이 술 꼬라가지고 술 잔뜩 취한 상태로 오는 새끼가 만약에 사마천에 사기 읽거나 18사략 읽거나 매일같이 무슨 뭐 대망 읽고 있거나 무슨 뭐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러셀의 서양 철학사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그렇게 술 안 마셨거든. 근데 이미 스스로를 버렸잖아. 나는 내가 인생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스스로를 사랑하고 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버렸잖아 이미.
자기 자신을 지금 음식물 쓰레기에 처박았잖아, 스스로.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말 안 했는데 씨발 스스로가 스스로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 독서를 안 하면. 독서를 안 하면은 와가지고 진상 부리는 새끼가 된다니까. 매장 같은 데 와가지고. 독서를 안 하면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